We did murder. 우리가 죽였어. 이건 모르겠고요. Fuck off you bastard. 그러니까 이 병신들아 꺼져. 이런 표현이 되겠죠. 후천적으로 소시오패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충분히 그녀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we did, 그렇네요. We did murder Martin. 우리가 마틴을 죽였어? 이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D-R-O-N? Martin Brown. 그 아이의 이름이 마틴 브라운이니까? 이 마지막 건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정말 웃긴 게 보통 살인자들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걸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그걸 모두가 알아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 후 한 아이가 실종됩니다. 실종된 아이는 3살의 브라이언이란 아이예요. 브라이언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3살짜리 소년인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메리벨과 그의 친구 노마가 브라이언의 집을 방문합니다. 누구세요? 브라이언 누나죠? 혹시 브라이언 찾고 있어요? 나 브라이언 어디 있는지 아는데. 우리 애 어디 있는데? 우리랑 저쪽에 가면 보여줄게요. 그래서 누나를 데리고 그 공장 같은 곳이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공장 같은 곳으로 누나를 데리고 갑니다. 저기 보이죠? 저기 뒤쪽에 가면 브라이언 있어요. 야, 내 동생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애고 이런 데 와서 놀 리가 없어. 있다니까요? 저기 뒤에 가보라고요. 브라이언이 있다고요. 뭐야, 니들 이상해. 나 갈래. 그렇게 누나가 떠나버렸어요. 거기에 메리벨이 상당히 실망했어요. 나중에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메리벨이 누나를 데리고 간 이유는 누나의 반응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래요. 죽은 동생의 모습을 본 누나의 반응이 궁금해서요. 브라이언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목이 졸려 있었고요. 이상하게 옆에는 부러진 가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허벅지에는 아주 깊게 찔린 상처가 있었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3살짜리 브라이언 소년의 성기가 일부 껍질이 벗겨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위로 잘려져 있고요. 배 위에 깊은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배에 면도칼로 이니셜을 새겨둡니다. M.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 처음에 N이라는 스펠링을 사겼다가 그걸 글자 하나만 더해서 M으로 맞춘 모양이에요.
M이 뭐예요? 추측에 의하면 메리벨 M.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메리벨과 노마가 이제 취조를 받게 돼요. 그런데 경찰이 취조하는 내내 메리벨이 웃어요.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모든 사건 사고들을 나열했을 때 재밌게 웃는 거예요. 처음엔 얘네가 아이들이라 이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아이들이 바로 소환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브라이언이란 아이의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브라이언이 눕혀져 있는 관이 브라이언의 집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행렬이 있게 됐죠. 경찰관도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거기서 메리벨을 발견합니다. 관이 브라이언 집에서 나오고 운구차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리벨이 웃습니다. 미안해. 무섭게 해주고 싶었어. 그냥 웃는 모습을 한 거지. 이건 메리벨 아니에요? 메리벤이에요? 그냥 무섭게 해주고 싶었어요. 나 BJ잖아. 미안해. 브라이언의 장례식장에서 사악하게 웃고 있는 메리벨을 보고 경찰이 직감했습니다. 이건 분명 메리벨이 죽인 거라고요. 경찰이 집요하게 메리벨과 노마를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마는 결국 범행을 자백해요. 저는요, 몰라요. 저는 메리벨이 시켜서 처음에 메리벨이 죽인 거 옆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메리범이 다시 경찰에 들어옵니다. 노마 사진 없어요. 그런데 11살짜리 메리벨이 어마어마해요. 경찰관님, 저 범인 아니에요. 노마 제가 원래 저를 좀 따라다니면서 안 좋아하는 게 있는데 골탕 먹이려고 그랬었나 보죠 뭐. 근데 여기 도청돼요? 이건 실제 대화 내용이에요. 11살짜리 애가 도청이 되는지를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전 할 말 다 했어요. 진술은 다음에 받으시죠. 11살짜리 애가요. 나중에 이
메리벨이라는 애를 진단했던 소아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 소아정상과 의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수많은 정신병 아이들을 돌보고 진단했지만 내가 본 아이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교활하며 위험했다. 전혀 자신이 한 행동에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공포감, 불안감이 없으며 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아이다. 경찰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경찰관님은 어차피 나 잡고 싶은 거잖아요. 나 범인으로 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증거만 잡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요. 11살짜리 아이가 생각할 수 없는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행운만땅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것 같았던 메리가 실제 법정에서 한 가지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에선 배심원들한테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는 걸 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정에 들어갔을 때 시종인관 무표정으로 반응합니다. 그에 반해 노마는요, 잘못했어요. 저 안 그럴게요. 하고 그 나이에 맞는 아이의 행동 양상을 보여줘요. 하지만 11살밖에 안 먹은 이 메리벨은 시종인관, 웃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판을 보러 왔던 여자들 중에 한 웃는 여자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기 재판장님, 저기 웃고 있는 여자 좀 어떻게 해봐요. 지금 웃을 땐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실제로 했던 대화 내용이에요. 적어왔어. 나중에는요, 메리벨과 싸우던 검찰 측은 감당할 수 없는 악마 같은 아이라고 메리벨을 표현합니다. 메리벨은 결국 유죄를 인정받고 감옥에 갔는데요. 메린의 엄마가 참 웃겨요. 메리가 이제 영국에서 매스컴을 타고 악마 같은 아이라고 언론에 소개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용합니다. 메리가 어떤 행동을 했었던 아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타블로이드 신문에 팔아요. 돈을 벌려고요. 게다가 감옥에 있는 메리한테 야, 너 나한테 편지 좀 하나 보내봐봐. 그래서 그 편지와 여러 가지 받은 자료들을 다시 타블로이드에 팝니다. 마지막에 메리벨이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메리벨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영어로는요. Murder isn't that bad. We all die sometime anyway. 살인이 뭐 그렇게 나쁜 건가요? 어차피 우리 다 죽는데.
murder는 살인이란 뜻입니다. 메리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메리의 나이가 너무나 어렸고 그래서 또래의 아이들이 갈 만한 감옥이 없었어요. 나이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 아이를 또래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 넣어놓으면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떤 격리된 수용소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23살에 석방됩니다. 가석방 됐어요. 가석방 됐을 때도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어요. 이게 어렸을 적 모습이고요. 이게 감옥에서 이제 10대의 그 티네이저 생활을 지냈대고요. 이건 가석방된 모습입니다. 가석방이 되고 나서 세간에서 아주 떠들썩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당당하게 언론에 나와서 저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저 감옥에 있을 동안 얼마나 많이 뉘우쳤는데요. 저 이제 다른 새로운 삶 살 거예요. 라고 언론에 대놓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남자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당시 영국 언론이 난리 났어요. 야, 네가 애를 그렇게 죽여놓고 네가 엄마가 될 자격이 있냐? 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책도 냈어요. 들리지 않는 외침이라는 책으로서 자신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합니다. 그 책은 지금은 여러분이 아마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너무나 말이 많았고 그 이외에도 영국에서는 또 살인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언론에 많은 질타를 받고 메리벨과 메리벨의 딸은 현재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숨어 살고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지만 어디에 살아있는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위키피디아에 가시면 보통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날짜가 써있거든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렇게 남을 죽여놓고 아직도 살아있고 남편은 어디 갔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살인자들 대부분 성장 배경이 후덜덜하네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괜히 살인자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학적인 치료는 받았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요. 저분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이 좀 불쌍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도 있었는데, 물론 사람이 태어날 때 워낙 되게 막 나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대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이는 어쩌면 되게 평범하게 예쁘게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엄마가 태어나고 나서 2년 동안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원하지 않는 아이였다고.
그것만 봐도 이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지는 여러분도 이해하시잖아요. 저런 가정이면 둘 중 하나죠. 사이코패스나 살인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결혼하면 잘 가정 지키고 잘 사세요. 난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요즘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가정이 깨지고 또 아이들한테 소홀할 수 있고 그런데 어쩌면 살인자를 발굴해내는, 그러니까 살인자를 배양해내는 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훈하게 마무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